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을 볼 거고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보는 걸로 해보죠. 자, 먼저 일봉을 보면은 일봉 흐름은 상당히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난 10월, 작년 10월이었죠. 10월 초에 신고점을 달성한 이후로 50% 넘게 이제 하락을 좀 보여왔고, 이제 벌써 그러고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고, 이렇게 단기 저점을 찍은 이후로 이제 횡보를 보이다가 그 두꺼웠던 파란 구름 영역대를 다 벗어나고 지금은 완전히 그 구름 영향도 받지 않는, 구름대 영향도 받지 않는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11선이거든요. 이 11선, 제가 활용하는 11선은 이제 단기 추세가 그대로 바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용도로 이제 보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11선 중간중간에 음봉이 나왔어도 결국 깨지 않고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에 그려지고 있는 이 빨간 구름 있죠? 빨간 구름 이제 밑선이 잘 유지가 되면서 윗선만 올라가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구름이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5월 17일 이때가 지금 마지막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올 하반기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좀 제대로 된 그런 상승까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거지만은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이 11선과 21선, 그다음에 34일선 이 이동평균선끼리의 그 순서에 맞게 그 잘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또 한번 치솟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 상단을 뚫고 치솟는 상승이 나오면서,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눌림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항상 급한 상승 또는 급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일종의 그런 숨고르기 같은 그런 눌림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눌림을 보여줄 때 최소 이 99일선, 그 다음에 이제 21선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어쨌든 그 위를 잘 지켜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 상승을 위한 이제 숨고르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면은 21선만 해도 오른쪽에 그려지고 있는 이 빨간 그림 윗선과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내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기울기 자체는 상승이기 때문에 구름 윗선이 올라가면서 21선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격차는 계속 유지가 된 굉장히 단단한 그런 상승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솟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눌림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10에서만 이런 식으로 꾸준히 잘 지켜주게 되면은 이제 구름대를 보면서 이제 그때 제일 두꺼운 그 구간이 언제인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그 날짜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거래량에 대해서도 이제 특별히 뭐 줄어들거나 이제 그런 건 없어요. 많이 줄어들거나 그런 건 없고, 물론 좀 더 이제 높게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최소 이제 100값 이상을 유지하면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래량으로도 이제 크게 그런 변수는 없고, RSI도 아직 70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아직 여전히 상승에 대한 그런 여력은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지난번 4월 17일인데 이날 이제 100값이었거든요. 100값인데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음봉이 나와주면서 이제 해소를 해주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또 높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이제 상승을 더 이제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스토캐스틱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이 이제 64 값이면은 대략 한 두 개나 오늘 제외하고 내일부터 해가지고 두 개 또는 한 세 개 정도 연속 양봉이 나와줘야 다시 이제 100값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일봉 기준으로 보면은 꽤 이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좀 높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일봉은 이런데 주봉이 이제 조금 걸리적거리는 그런 신경 쓰이는 이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보시면 일단 이번 주봉까지 포함해서 4주째 상승을 좀 이어주고 있거든요. 4주 상승을 이어주고 있는데 아직 21선을 돌파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못해준 채로 이제 기울기는 아직 하락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11선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난 주봉 좀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보면은, 지난 주봉은 어쨌든 상향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 그 윗꼬리 그 돌파한 걸 다 막 그 이제 다시 되돌림 해가지고 20일선을 밑에서 이제 마감을 했고, 이번 주봉을 다시 이제 또 한번 상향 돌파를 이제 시도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이제 주봉 마감까지 목금토일 4일이 좀 남아 있는데, 그 4일 동안에 확실하게 이 21선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일봉에서 본 거랑 좀 다르게 주봉에서의 스토캐스틱은 지금 벌써 이제 80값을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봉 양봉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은 다음 주봉 양봉에서 100값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봉에서 바로 21선 위에서 마감을 하거나, 혹시나 또 돌파를 못해도 다음 주봉, 늦어도 다음 주봉에서는 21선 위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줘야, 그럼 이제 100값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그럼 그 100값을 또 이제 해소를 해주겠죠. 해소를 할 때, 그럼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음봉이 나올 때 21선만 잘 지켜주는 그런 그림만 잘 그려주면은 다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 부분 이제 없앨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이번 주봉에서 올려주는 게 이제 좀 더 좋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RSI거든요. 이 RSI를 보시면은 두 선, 이제 제가 이제 활용하는 RSI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70초가 또는 30 미만이고, 두 번째는 이 두 선의 격차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선의 격차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꽤 급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벌어지게 되면은 노란 선도 이 보라선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두면서 결국 그렇게 큰 차이 없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겠죠. 그런 상승 흐름을 좀 무게감 있게 묵직하게 잘 이어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너무 가파르게 보라선만, 노란선은 아직까지도 자세히 보면은 이제 겨우 수평에 가깝고 조금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려는 그런 타이밍인데, 보라선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두 선이 격차가 갑자기 심하게,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한순간에 음봉을 나타내면서 갑자기 그냥 딱 한 번에 가까워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캐스틱 100값 연속일 때랑 좀 상황이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자,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진 만큼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21선 위에서 마감만 잘 해줘도, 그러면은 그런 좀 급작스러운 하락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21선만 잘 지켜주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고 잘 지켜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그 다음은 이제 99일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선을 넘어서는 것까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선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난주랑 이번주, 그러니까 지난주는 결국 실패를 했고 이번주도 이제 시도 중인데, 어쨌든 늦어도 이제 다음 주까지는 만약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이려면은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오늘 영상의 이제 핵심 내용은 이거보다 좀 더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99일선입니다. 99일선. 그래서 이거를 보는 주요 근거는 이 파란 구름 때문인데, 자, 이 99일선, 그럼 대체 뭐길래 그 99일선을 보게 되느냐? 자,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뭔가 좀 의미 있는 상승을 바라보고 비중을 좀 실어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99일선을 확실하게 넘어선 채로 마감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99일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의미 자체가 99일 넘어서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횡보 모습만 보여줘도 바로 이제
신고점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꽤 유의미한 그런 상승을 좀 바라볼 수 그런 가능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해서 이제 좀 코인으로도 대박을 좀 낼 때가 됐죠. 그동안 이제 6개월간 계속 하락만 보여왔기 때문에 진짜 6개월간 하락만 보여왔습니다. 6개월간 얼마나 혹독했나요? 자,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다 만회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을 통해서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거를 바라보려면은 99일선을 넘어가는 거를 확실하게 넘어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제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불안하게 이제 보는 부분이 이제 이거예요. 보시면은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 이 21선을 넘어서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대한 빠르게 99일선까지 정말 상승을 보여줄 것 같으면은 99일선까지 넘어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보시면은 근데 이제 만약 그렇게 못 넘어간다는 가정을 했을 때, 자,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뺍니다. 빼고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았다가 다시 이제 하락을 이제 보이면서 긴 횡보를 거쳤다가 다시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죠. 저점을 조금씩 높여갑니다. 그리고 또 찔러주고 또 저점을 높여가고 이제는 됐다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제 통상적인 흐름으로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구름을 이제 주요 근거로 삼았던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최근 4주간 이번 주 포함해가지고 4주간 상승을 잘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 작은 상승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윗꼬리까지 생각하면은 거의 20%에 가까운 그런 상승이에요. 상승인데 꽤 많은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그려지고 있는 이 파란 구름 밑선 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선을 넘어서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지금 이 구름 그려지고 있는 거는 아직 이 하락분이 다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 끌면서 자꾸 돌파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또는 이 99일선까지 돌파를 결국 못할 시에는 이 하락분이 결국 구름에 반영이 되면서 다시 두꺼워집니다. 계속 두꺼워지고, 그리고 심지어 더 최악은 이제 그거죠. 21선도 못 넘고 다시 하락을 보이게 되면은 구름이 이제 더욱 가파르게 두꺼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윗선은 유지가 된 채로 밑선만 두꺼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통상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인데 이게 꽤 자주 나와요, 이런 모습이. 그러다가 이제 횡보를 쭉 보이면서 하락이 이제 끝날 때쯤이면은 항상 캔들과 구름 밑선이 이렇게 맞닿는 그런 모습을 항상 그려줍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구름 밑선과 캔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윗선도 내려오게 되면서 이렇게 얇아지게 되고 이 얇아지는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하는 거야. 뚫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탁 찔러주면서 상승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조금 눌림을 줬다가 이제 구름대를 완전히 벗어나면서 이제 이쯤이면 빨간 구름이 나와 있겠죠. 또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또 눌림 보여주고 이제는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주봉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99일선, 그럼 왜 하필 99일선이냐? 지금 정도의 99일선은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이 윗선과 상당히 가까워요. 자, 여기까지만, 이 99일선 위까지만 올려줘도 여기서부터 이 구름 윗선까지는 5% 정도 되는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이 정도면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매매를 할 때 하루 변동성을 3에서 5%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잡거든요. 자, 그러면 충분히 하루 동안에도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윗선을 자꾸 이제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선은 이제 계속해서 얇아질 거고, 이제 윗선도 조금씩 영향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한 번씩 윗선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은 구름은 이제 더 얇아지고 아예 빨간 구름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위아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 7월 20일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구간 전후로 해가지고 의미 있는 돌파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 신고점 갱신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99선 밑에 있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일단 밑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구름이 얇아지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작은 것 같아도 두꺼워요. 20%짜리입니다. 그죠? 이 폭이 20%짜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올라와줘도 한 10% 정도를 이 선점에 왔을 때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막상 이 캔들이 이 구름대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잘 올라가다가 결국 계속 민기적거리면서 횡보를 한다 해도 결국 여기서는 또 한 번 하락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이어지게 되면은 이 만나는 지점이 더 미뤄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벌써 여기만 해도 내년 상반기는 거의 날아가는 수준인데, 여기까지 횡보를 하게 되면 더 이제 이런 횡보가 더 늦게 나오기 때문에 내후년 2028년이 돼야 이제 좀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뭔가 이번 비트가 4주 연속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뭔가 좀 제대로 된 그런 상승을 좀 보여주려고 한다. 자, 그러면은 21선도 좋지만은 아예 확실하게 99일선 위로 딱 마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상승에 힘입어 가지고 더 아예 그냥 확실하게 더 올려줘서 99일선 위에서 딱 마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의미 있게 비중을 좀 제대로 실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신고점까지 가게 되면은 자, 40% 상승분이거든요. 근데 보통 코인 하게 되면은 알트코인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다못해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시가총액 가벼운 애들은 이제 많이 하긴 하실 건데, 자, 시가총액 가벼운 애들은 이 비트가 40% 상승하게 되면은 그냥 3배, 4배, 뭐 또 어떤 코인은 또 호재 소식까지 같이 입혀가지고 뭐 10배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또 그려볼 수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이제 이 99일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번 지금 4주째 상승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21선 상승까지는 나와주는 게 좋은데, 이왕 상승하는 거 99일선까지는 좀 확실하게 올려주면은 좋겠다라는 이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뭐냐 하면은 그럼 이 99일선 이게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어느 위치인가 보는 겁니다. 하나 더 21선까지 그어볼게요. 자, 지난 그 월봉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도 똑같이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는데, 제가 월봉 기준으로 만약에 하락에 대해서 좀 끝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 34일선 위로 어떻게든 이번 월봉에서 위로 마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아마 지난 월봉 끝나고 아마 새로운 월봉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의 그 유튜브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34일선 뚫지 못하고 그냥 조금씩 이런 식으로 이 34일선 밑에서 2개 또는 3개 연속 양봉으로 보이게 되면은 그대로 한번 더 빼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주봉에서 구름이 두꺼워지는 그런 타이밍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처럼 이제 34일선 위에서 이렇게만 마감을 해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22일이잖아요. 다음 주가 되면 또 월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월봉, 그러면 주봉에서도 한 4개 정도니까 이쯤에서 아직 파란 구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황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 기준으로 봐도 이제는 비트가 이제 하락을 끝내고 상승을 이제 제대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까지 이제 주봉과 월봉을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비트코인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 제대로 된 그런 매수를 통해 가지고 이번엔 코인으로 좀 대박을 한번 쳐보고 싶다. 자, 그렇게 한다면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99일선, 어쨌든 코인파는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매매가 가능한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코인파는 이제 비트코인의 큰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수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코스피나 이제 S&P 500 같이 그런 식으로 지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99일선을 확실하게 위로 올라서서 마감입니다. 주봉 기준 마감 하는 것을 보고 좀 제대로 된 매수를 통해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코인 투자 활동을 또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해서 오늘도 이제 핵심만 딱 집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이렇게 되면은 최근에 코스피,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이제 오늘까지 코인 딱 해가지고 세 가지 주요 투자판에 대해서 모든 거를 좀 올려드렸기 때문에 세 가지 영상 좀 잘 보시면서 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